번째 강의입니다. 뇌 안에 답이 있다. 뇌교육에 관한 시간입니다. 인간에게 왜 교육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매우 큰 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몸집에 비해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달해 왔어요. 따라서 교육을 통해 사고와 행동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교육제도가 탄생을 했는데요. 치열하고 복잡한 경쟁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계발이라는 목표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2019년에 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32만 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사교육비 총액도 21조 원에 달했는데요. 사교육비가 부담되나요? 라는 질문에 몇 퍼센트가 그렇다고 대답했을까요? 네, 94%나 됩니다. 또 4,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시키나요? 라고 조사를 했어요. 여기에는 몇 퍼센트가 답했을까요? 무려 98%입니다. 100%가 아닌 게 다행인가요?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보면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가 25%,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 23%, 내 아이의 인생에서 남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담되는데도 사교육을 계속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 다 하는 걸 내 아이만 안 시키자니 우리 애만 뒤처질까 봐 불안한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사교육을 시키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답은 바로 뇌 안에 있습니다. 뇌교육은 뇌과학, 생리학, 심리학 등 뇌에 관한 제반 지식을 융합하여 인간의 건강, 행복, 평화를 실현하는 학문입니다. 체험 중시 프로그램으로 철저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홍익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홍익 인간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기도 하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대 선도 문화에 뿌리를 두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로 보급되어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배우기에 앞서 뇌를 더 잘 쓰기 위해서 기본 지식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심리학자인 폴 맥리는 삼위일체 뇌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뇌가 뇌간, 대뇌 변연계, 대뇌 피질 순서로 발달한다는 건데요. 생명내인 뇌간이 가장 먼저 발달을 하고 그 다음 생후 3년간 대뇌 변연계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엄마와의 교감과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으로 대뇌 피질이 완성이 되는데요. 먼저 뇌간부터 살펴볼게요. 파충류에서 발견이 되고요. 생명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또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이 이 현대인은 뇌간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들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고요. 뇌간은 나무로 치자면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뇌간이 약한 아이들은 예민하거나 불안해하고 또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등 감정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뿌리인 뇌간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대뇌 변연계입니다. 성욕, 식욕 등 본능적인 욕구와 관계 있고 감정이 발생하는 곳이죠. 표유류에서 발견이 되고요. 이 변연계에는 편도체라는 곳이 있는데 희로애락을 관장하고 감정을 인식하고 생성하는 곳입니다. 이 변연계는 사춘기 때 거의 완성이 되는데요. 이 변연계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편도체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 편도체는 공격성, 흥분, 공포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사춘기 때 욱하거나 또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 변연계는 생각뇌 밑에 있기 때문에 또 억압되어 있고 짓눌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억눌린 변연계를 위해서 과거의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뇌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뇌 피질,
이 생각뇌는 판단하고 분석, 종합, 창조하는 영역으로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바로 AI가 넘보는 영역이죠. 이 뇌가는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 생명활동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변연계와 대뇌피질은 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생각이나 감정은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대뇌피질은 발달 순서상 가장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이 이렇게 욱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두뇌 발달 단계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현대 교육은 대뇌피질에 중점을 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변연계와 뇌관이 짓눌리고 억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면역성이 악화되고 감성이 메말라 가죠. 이 세 개의 뇌를 조화롭게 발달시켜야 뇌를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몸을 정과 신 두 가지로 보는데 동양에서는 가운데 기 에너지가 들어간 세 가지 차원으로 봅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육체. 육체는 모든 정보가 우리 육체의 모든 정보는 뇌로 전달이 되죠. 우리 몸 곳곳은 신경계를 통해 뇌와 연결이 되는데 한 사람의 뇌에는 100조 개가 넘는 신경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소우주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뇌를 움직이는 것과 같고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뇌가 더 활성화가 되는데요. 즉, 뇌를 자극하는 가장 훌륭한 대상은 바로 몸입니다. 우리가 뇌는 이렇게 직접 만지거나 이렇게 꺼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대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체. 양자 물리학에서 우주 만물은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끊임없이 진동한다고 보는데요. 이 진동수가 낮으면 물질 차원이고 높으면 에너지 차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으면 뭐라고 하죠? 기가 막혀. 이런 말 많이 쓰죠. 여기서 기는 바로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 감각을 터득해야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정보체인데요. 뇌는 정보 처리 기관입니다. 외부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 처리한 후 출력을 하는데요. 정보는 뇌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나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도 모두 정보입니다. 나한테 왔으니까 내 것이죠. 내 것이므로 내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의 진위 여부는 상관없이 의심과 두려움 없이 믿어버리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뇌가 상호관계를 맺으며 통합되어 작용을 합니다. 에너지체는 육체와 정보체를 이어주고 이 정보체는 육체와 에너지체를 주관합니다. 인류 두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뇌가 조화롭게 발달해야 하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구체적인 트레이닝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